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날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읽었죠. 한 5분 동안 읽었는데 그 내용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또 소개를 합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그리고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노웅래 의원이.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그런 목소리 그리고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는 과거 장관들도 다 그 요지를 설명을 했다. 체포동의안 제출 요지를 설명을 했다. 그 일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그제죠. 그제 그 발언은 상당히 준비된 그리고 뭔가를 겨냥한 그런 의도로 읽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국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노웅래부터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프레임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죠. 이 야당 파괴 수사다, 조작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걸 깨기 위해서 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부터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겨레 신문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반정권 윤석열 정권 성향의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탄은 패착이다. 지금 너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발부가 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또 부결시키기가 너무 이 국민 보기에 민망해서 아마 가결을 시켜버릴지도 모른다.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방탄은 패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민심의 역풍 때문에. 그런데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한동훈이 자극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부결을 시켰다. 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핑계죠. 핑계고 지금 정치 탄압 이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 언급을 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재다. 이렇게 이제 역공에는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부결이 방탄 프레임을 자초한 패착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당의 기조를 저버리고 방탄 프레임을 강화를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저번에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받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전 단계에서 노웅래 의원부터 보호를 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21대 국회에 들어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이 됐고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계 한 의원은 반명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을 해온 당이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부결에 몰표를 줬다면 국민들 시선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정치 프레임을 딱 걸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기 때문에. 자, 같은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 경향신문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을 합니다. 돈 봉투 부스럭 너무 구체적이었던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이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피의 사실을 밝혔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정치보복 프레임 깨기, 야당 파괴 그런 프레임 깨기를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경향신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에 대해서 범죄 혐의 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마치 이 부결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단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은 어제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동훈이 이렇게 너무 과하다. 민주당 쪽 그리고 진보좌파 매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도 다 70년 동안 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무부에 신청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노웅래 혐의 공개한 한 법무부 장관 수사 개입 의심된다. 이거 민주당의 이야기고, 법무부에서는 설명은 장관의 임무다. 과거 장관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 문재인 정권 때의 이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때 다 설명을 했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제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을 했다. 10장 분량 1940자, 그 한동훈은 1940자, 추미애는 324자, 박범계 2번 했는데 이상직, 정찬민 2번 할 때 308자, 387자, 그러니까 짧게 했다는 거죠. 한동훈은 길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 1850자. 지금 한동훈이 읽은 것이 1940자, 1850자 비슷하죠.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다른 체포동의안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이런 것은 일종의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서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거의 국가 전복 업무. 그래서 한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길게 작성을 해서 이유서를 작성을 해서 읽은 겁니다. 이번에도 노웅래 개인 비리지만은 이것은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설치를 하기 위한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은 준비를 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일보는 한동훈 1950자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역대 최장, 이렇게 분석 기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일보가 최근 15년간 사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유서를 설명한 것 15년 동안 13건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모든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해당 의원의 혐의에 대한 설명이 공통적으로 다 담겼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증거관계를 설명을 했고 개인적 의견까지 언급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한동훈 장관 1950여자 가장 길었다. 그 13건 중에서 가장 길었다. 그 다음이 한교안 이석기에 대한 그 요청 이후 1830자. 그리고 또 한교안 전 장관은 이 당시 철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소속 송강호 전 의원에 대한 요청 이유는 650자 수준으로 발언했다. 짧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석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한 겁니다. 다른 그 체포동의안 이유서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그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죠. 사안이 중대하고 전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깨기 위한, 나중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를 뭐 상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을 해서. 이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유서 설명 시간이 달려졌다, 이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한동훈 장관은 또 증거에 담긴 내용 자체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가 다른 장관들과 또 구분되는 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자신의 경험, 의견을 다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초전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보호막을 일단 치고 있죠. 손절론, 내부에서 손절론이 계속 나오지만은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 농내 체포동의안 부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그렇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야지 체포를 할 수 있고, 비회기 중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절차대로 밟으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탄 국회를,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놓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이 조선일보는 민생법안 포류를 시켰던 야당이 이제 와서 1월 국회 또 열겠다. 방탄국회죠.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있어야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 또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몰법, 뭐 몇 가지 일몰법이 있죠. 그때 하물연대 파업 같은. 그 일몰법, 또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구실 삼아서 방탄국회를 아예 상설화하겠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그 직후에 곧바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데 이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방탄국회를 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 이 이태원 참사 조사, 이것을 소집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생법안들 대부분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1월 국회를 열려는 것은 이재명 방탄이 속내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그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을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1월 10일이나 12일쯤 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죠.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소환이 되기 때문에 8일날 끝나고 나서 10일이나 12일쯤 만약에 본진이 가더라도,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가더라도 그때는 임시국회가 끝나서 이 불체포 특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임시국회를 9일부터 다시 연다는 거죠. 그래서 방탄국회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조선일보 옆에 보시면은 윤석열 본인이 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어떻게 제재할지 논의해 보겠다. 검찰을 어떻게 제재를 할지.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재판도 받고 있죠. 그 상황에서 검찰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손보겠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본인 수사하니까 민주주의 파괴라고 이야기하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어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고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다. 그러면서 검찰 손보겠다. 자, 검찰 수사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혐의도 아니고 한 6개 이 이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 검찰을 어떻게 제재할지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손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친문재인 진영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복권 없는 사면이 돼서 일단 석방된 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부산일보 지금 김경수가 주로 PK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일보는 돌아온 친문 적자 김경수 행보에 민주당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김경수가 지금 피선거권은 없지만 당 대표 만약에 이재명이 낙마하고 나면은 비대위원장이든 당 대표든 나올 수도 있다. 당헌 당규 해석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다르지만 당헌 당규와 바로 고치면 되죠. 정당법상으로는 이 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거법에 따라서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됩니다. 당원 자격이 정당법에 의해서 상실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그런데 김경수는 선거법은 아니기 때문에 당직을 맡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면 후에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복권은 안 돼서 정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당 활동 가능할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 당의 판단에 이것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친문 적자 내년 1월 2일에 이재명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짜놨죠. 부산에서 이재명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 뒤에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가 이재명의 대체제로 지금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의 양산 방문은 결국 친문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 정당 활동 가능성 김경수의 정당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엇갈립니다. 반명 진영의 이원욱 의원은 복권이 되지 않아서 당 활동 자체를 못한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활동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그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손절론이 확산이 되면서 김경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김경수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계파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한 쪽으로 계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도 한겨레 신문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국민의힘이 그 비대위에서 당원 협의회 4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임명을 했죠.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당협을 재편을 했는데 반윤석열은 속아냈고 그곳에 친윤석열이 되고 깨쳤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반윤은 뽑아내고 그 뽑아낸 곳에 친윤을 심었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총선, 공천, 영순위, 자리다툼, 친이준석계 인사 줄줄이 밀려났다. 줄줄이 할 것도 별로 없죠. 허나, 동대문 어뢰 허나가 김경진으로 교체됐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남 분당을 정미경도 배제됐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 대거 입성 한겨레는 또 이렇게 하면서 부각을 시킵니다. 이것도 그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유종필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간악갑으로 갔고 또 장영하 변호사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 장영하가 성남 서종으로 갔다. 김진모 복권 다음날 청주 서원을 맡았다. 이런 정도. 그리고 비대위 전주회 김종혁 셀프 임명. 자, 그래서 친윤이 약진을 하고 있다. 자, 세계일보도 여당 조직위원장 인선, 친윤 약진, 비윤은 다 나가는 거냐. 비윤은 다 나가는 거냐. 이렇게 또 비윤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쪽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권 주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기현 의원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그래서 윤심이 기울었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단독 만찬을 했는데 17일 만에 다시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당대표 선출에 긍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기현은 지금 유승민을 또 질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는 유승민을 질타를 하면서 친윤의 대표 당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김장연대에서 장제원, 친윤의 핵심인 장제원이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심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대표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지율이 우선이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뭐 윤심이 실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 그 여론조사에서 뭐 역선택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빼면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유승민 불출마설이 당권 불출마설이 여의도에 나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0% 당원 투표가 개정이 됐죠. 100% 당원 투표로 개정이 된 상황에서 이 당원들을 그러니까 당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거 친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안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유승민계 의원조차도 유승민 지원을 꺼린다.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 친유승민계로 낙인을 지켜서 다음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승민 불출마설이 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전대 불출마설은 윤핵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가 확정되면 친윤계 후보들의 이른바 교통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유승민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출마 여부는 완전 백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출마는 윤핵관, 이준석이 만들어낸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윤핵관들의 희망사항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유승민 또 도발을 합니다. 뭐냐? 윤 대통령 윤심 마케팅이라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맹동하고 아보에서 대표가 되면 국민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 완장을 차고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공천을 안 주겠다. 자, 또 공천 학살을 예고를 하는 그런 유승민 의원의 멘트도 나왔습니다. 공천 학살. 그때 뭐 친이 친박 그때 많이 나왔던 말이죠. 그것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경환 전 의원이 TK의 구심점이 될까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최경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4년 3개월을 살다가 지난 3월에 가석방 됐죠. 그리고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는데 경산청도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TK의 구심점으로 다시 될까? 여권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세력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경환 전 의원이 복권이 되면서 최경환 전 의원의 다음 총선 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과거 친박 세력의 다시 구심점이 될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전 의원이 복권이 되고 나서 경북 그러니까 경산청도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던 그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전 의원이 이 옥고를 치르는 사이에 당내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도 앞다퉈 친윤계, 친윤석열계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다시 친박의 구심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주창하기에는 지금 정치 지형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